자, 아이 낳으러 갈 때 내가 아이 낳으러 간다.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 엄마 하루 있다 올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잖아. 맞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상한 애 하나 데리고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애가 왔어. 근데 야,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네, 이때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손잡고 들어오는 만큼의 충격. 아유, 상상 안 해보셨죠?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정말 많은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럴 줄 알았지만 너무 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은 엄마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공감 수업 저자 추정희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엄청 이뻐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하나 많이 낳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낳고, 근데 둘 낳아서 동생이 생기면서 큰아이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는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그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첫째 아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 아, 큰아이 중심으로? 네, 큰아이 중심으로. 네, 엄마도 힘들고 가정 상황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큰아이가 느끼는 상실감이나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공감대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조금 힘들고 또 심지어 엄마가 출산을 해서 둘째 아이를 데려올 때 그런 상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자, 엄마가 보통 엄마들은 아이에게 선한 거짓말 하거든요. 자, 아이 낳으러 갈 때 내가 아이 낳으러 간다.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 엄마 하루 있다 올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상한 애 하나 데리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네, 그래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직접 아이를 안고 오는 것보다는 주변에 아빠나 다른 사람들이 안고 오고 엄마는 너무너무 우리 첫째가 보고 싶었고 이런 감정을 좀 충분히 공감대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 둘째를 가졌을 때 먼저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안에 내 동생이 있다?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너는 어때? 이런 거. 동생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옆집이나 다른 친구들이 동생하고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동생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든든한 동지가 생겼다는 느낌으로 좀 그런 평상시에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주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저는 못 해봤지만 드라마에 보면 이제 아이가 임신하면 여보 이리 와, 애 소리 좀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못 해봤지만 자, 그런데 아이에게 오히려 큰아이에게 그렇게 그렇죠? 미리 큰아이에게 준비를 시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엄마가 지금 이제 동생이랑 가는데 같이 가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 수 없다는 걸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엄마가 가도 될까? 허락을 받는 입장에서 공감대화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마치 20살 먹은 아이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충분하게 아이가 알아들을 거다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20살짜리라고 생각하고 설득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가서 올 때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왔어. 온 다음에는 일단은 동생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렇죠. 며칠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럴 때 일단은 동생을 맞이해 주는 걸 미리 좀 엄마랑 연습을 하고 또 아이가 왔을 때, 새 아이가 왔을 때 아이가 충분히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아이랑 아빠랑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애가 왔어. 근데 야, 오지 마. 너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벤트를 해서 네. 아이가 아이를 맞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라.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뭐든지 주도적으로 네, 하면 자기가 네. 아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축하 파티처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 파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요 시기에 한번 상처가 되면 아마 이건 평생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자,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에게 충분히 동생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각인시키고 그리고 아이와 임신 때부터 큰아이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이 낳으러 가기 전에도 큰아이처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가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올 때도 엄마가 안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고 들어오게 하는 대신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가 동생을 맞이해주는 이런 이벤트를 마저 준다면 이 아이가 커서 동생 때문에 받는 이런 상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축하해 줬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자기 동생으로 충분히 그동안 공감을 했죠. 그동안 얼굴은 못 봤지만 충분히 마음속으로 공감했던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환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처음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엄마 잠깐 갔다 올게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A를 봐주는 할머니나 아빠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밤 자면 와. 이렇게. 또 하룻밤 자니까 엄마 언제 와? 한밤 자면 와.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한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속아.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엄마가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 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엄마가 애를 하나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네, 이때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글쎄 어느 정도일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손잡고 들어오는 만큼의 충격. 상상을 해보셨죠? 아이고. 네, 그 정도 아이가 충격을 받으니 이게 트라우마가 되죠. 그래서 애정 결핍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확 공감이 돼.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들으셨죠? 지금 임산모들 혹시 임산모들 이제 둘째가 나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준비하시면 아이가 큰애 때문에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나 이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이뻐 이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쁨 받기 위해서는 애기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뇌가 애기처럼 하다 보면 정신 연령도 떨어진다. 동생도 엄마를 차지하고 싶고 이럴 때는 시간을 내서 둘만의 데이트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둘만의 데이트. 네, 그러면서 형아의 마음도 공감시켜주고